자, 오늘은 녹화 부분 장 마감. 야간에 미국장의 흐름 조정받을 때 걱정 마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그 토요일 날 나스닥 3%의 조정이 심리적으로 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조정은 아니었죠. 그래서 우울한 주말을 좀 보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요일 날 아주 강력하게 이 지표와 시장 지수에 대한 전망을 강력하게 윗방향으로 설정을 해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을 재차 또 올려놨어요. 재차 올려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동영상 꼭 확인하시고 그래야 시장이 눌리더라도 자신감을 가지시게 되는 거고 또 시장이 추가적인 강세를 연출할 때 남들처럼 뭐 속았다, 뭐 정리해야 된다 이런 내동매매의 기준점이 되는 내용들을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나스닥 어때요? 저점을 일단 깨지 않은 상태에서의 흐름이었고 지금 미국의 선물은 니케이나 호주 1%대 하락 마감하고는 다르게 기술주들의 반등이 1% 수준까지 선물 강세가 연출이 됐었습니다. 뭐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볼 때 추이 추세 부분이 이제는 지난번에 6월 저점 찍고 미국장이 20%씩 돌려놨던 흐름 지금은 더 크게 돌려야죠. 더 크게 돌리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략 한 25% 이상 30%까지 돌려주게 되면 완전한 추세 전환으로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어요. 또 깨지더라도.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정점에 달했죠. 금리 인상도 그렇고 뭐 정점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뭐 5%까지 할 수 있다 예측 나오는데 기존에 얼마였어요? 기존에 뭐 5.25까지 2006년 6월 달에 5.25까지 올렸었잖아요. 물론 그때하고 이제 시대 상황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뭐 금리를 올리면서도 소매 판매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까지 크게 위축되지 않는 모양새를 연출을 했고요. 또 좋은 거는 고점 대비해서 금리를 올림으로써 적절한 조정을 줬다라는 부분은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기준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코스피 지수 놓고 보시게 되면은 주봉 기준으로 볼까요? 주봉 기준에서 흐름 놓고 보실 때 미국보다는 원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6월 달에 조정받고 바닥에서 이제 되돌릴 때 한 15% 정도 되돌렸단 말이에요. 2,550포인트까지.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6월 중순, 6월 말경에 바닥을 찍었다면 우리는 7월에 바닥을 찍죠. 그 기점이 2276에서부터 300포인트 정도 들어올린 거예요. 한 15% 정도 들어올린 거죠. 그렇게 되면 300포인트 정도. 거기에서 지금의 기준은 2550까지 되돌리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돌리는 게 이상한 거죠. 지금 시장에 악재가 있나요? 솔직히 없어요. 악재가 없어요. 어떤 악재가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 거? 그거는 소비를 조금 위축시키면 되잖아요. 금리를 뭐 올릴 만큼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전가가 되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CPI, PPI가 다 잡혔어요. 농담이 아니라 CPI, PPI가 다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다 잡힌 상황이기 때문에 뭐 CPI, PPI 다 잡혀서 긍정적이고 그 부분에 대한 억지 해석을 여러분들이 굳이 결과론적인 해석으로 듣지 마세요. 분명히 이 부분 설명을 다 드렸고 절대 결과론적인 해석을 듣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 기준의 원고에 저 부분을 다시 한번 가져가야 되는데 방송화면 잠깐만 봐주세요.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요거하고 요걸 가져갈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지금 화살표가 잘못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거만 좀 수정해 주시면 돼요. 요거하고 요거까지 좀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원고 무리하게 많이 안 넣어도 돼요. 어차피 오늘 시황 좀 길게 들어가면은 무리하게 뭐 많이 안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전망 전략 자체가 완벽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하루. 결국은 이제 시장이 0.33% 강세다 보니까 나 덜 행복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또 종목별로는 한국항공우주가 추가적으로 또 눌려서 나 힘들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4분기 그 포트 기준에서도 2.4% 수익이 발생돼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일단 누적 수익 범위의 기준이 어디 있나요? 누적 수익 범위, 수익률 기준. 그렇게 해서 수익률 기준이 하이닉스가 9월 말 종가 대비 14%, LG화학이 7%, 현대차가 5.38, 좀 아쉽죠? 시장 강세인데 불구하고. 근데 이 부분은 뭐 충분히 사상 최대치 또 3분기 실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긍정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하이닉스가 9월 말 기준에 마이너스 8%에서 이렇게 들어올린 거거든요. 크게 돌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시면은 뭐 무난하다,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도 플러스로 잘 전환을 시켜놨고 추세적인 강화 부분이 더 크게 이어져야죠. 더 크게 이어져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도 뭐 하루 이틀 2, 3일 정도 등락이면은 형성될 수 있는 충분한 기준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 한국항공우주 제일 아쉽지만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그리고 에코프로가 5% 정도의 수익인데 분기 기준에 좀 아쉬운 거죠. 2차 전지 비중을 뭐 LG화학도 있고 하니까 비중을 좀 4%로 좀 5% 수준으로 낮춰놓은 거죠. 한국항공우주 15%, 하나솔루션 16% 이렇게 잡아놓고, 근데 이제 이쪽이 변동이 원체 크다 보니까 좀 그렇게 잡아놨는데, 어찌됐건 뭐 수익 범위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저걸 에코프로를 10%를 잡았다면은 글쎄요, 지금 현재 3.4%의 계좌 수익이 됐겠죠. 그럼 시장 수익률 정도, SM도 뭐 다 움직일 수 있는 위치. 그리고 뭐 4분기 전체 6월 말 그러니까 7월부터의 수익률로 따지면 4분기 전체로 따지면 에코프로가 6월 말 대비 100% 올랐어요. 종가 기준으로. 그 세 번의 전략 매도를 그걸 무시하더라도 세 번의 전략 매도를 무시하더라도 100%. 현대로템 16.35, 하나솔루션 28.23, LG화학 11.43, 하이닉스 4.62.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8%에서 저렇게 돌린 거잖아요. 계좌 수익률이 지금 그 5% 수준의 하락이거든요. 6월 말 대비해서 시장의 지수는 5% 수준의 하락입니다. 근데 계좌 수익이 22%예요.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종목, 노출되어 있는 종목 이 기준으로 현대차만 제대로 돌리면 돼요. 그리고 하여간에 10월의 기준에서 2.4%, 월말까지는 최소 범위 5%, 그리고 시장의 반등에 따라서는 10% 이상의 수익도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3분기의 손실이라면은 뭐 그 부분 수익으로 반전돼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일단은 어찌됐건 하반기 전체로 놓고 봤을 때도 전체 수익 범위라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트 비중에 대해서 이제 좀 쏠려 있는 부분을 조절을 해드리고 정리를 해드릴 텐데 포트폴리오 보내주셨는데 일단은 그 접속하실 때 전략 기준을 다시 잡아드릴게요. 보내신 분 기준에서. 자, 그리고 업종별로 어찌됐건 놓고 보시면 지금 그 시장 등락률만큼 나오고 있는 업종 자체가 제한적이에요. 4개 업종 정도가 이제 시장 대비해서 월등하게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일본 기준에서 놓고 보시게 되면은 0010 이게 이제 9월 말 종가 대비해서인데 코스피지수 저점 기준으로 잡아도 되나요? 하여간에 뭐 종가 기준에 한 3%고 저점 대비 3.98.
그리고 대형주가 4.73인데 반해서 중형주는 뭐 아직도 9월 말 대비해서 밀려 있죠. 그리고 이제 소형주는 이제 막 9월 말 종가 수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종가 수준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대형주의 흐름들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섬유유복, 또 음식료, 사무유복, 그리고 이제 종이목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화학 쪽의 수익이 뒷받침 눈에 띄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의약품 제자리, 그 다음에 비금속 광물 이건 뭔지 알죠? 비금속 광물의 시가총액 비중 1.2% 수준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그 1.2% 60% 13조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2차 전지 차트라고 해석을 해도 크게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강금속이 원체 강하게 움직였는데 우리는 철강금속을 안 봤어요. 거래대금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제한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계, 전기전자 월등하죠. 11.33인데 하이닉스의 저점 대비 18%의 상승이라든가 삼성전자의 강세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의 흐름 뭐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의료정밀, 운수장비, 유통, 전기가스, 건설, 운수창고, 통신, 금융, 증권, 보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21개 업종에서 시장 대비 월등한 강세를 띄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화학 그리고 뭐 비금속 광물 그리고 철강 우리가 없고 그 다음에 IT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업종을 빼고 나머지 업종 17가지 업종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계좌가 손실이죠. 또 대형주를 편입하지 않고 중형주, 소형주 시가총액 101위부터 종목을 설정해서 들어가신 분들의 대부분은 손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명확하게 보시고 어차피 시장에 남아 계시니까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실 텐데 남아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시장을 윗방향으로 봐야 대처가 되죠. 뭐 요즘 가끔 보면은 이제 뭐 시장이 안 좋으니까 파생 매매를 해라. 뭐 해외 뭐 선물의 선구자다 내가 뭐 이런 식으로 마케팅하는 분들 계시는데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그냥 지름길이에요. 가장 먼저 퇴출되는 지름길. 뭐 파생으로 한 번에 어떻게 해보겠다. 그걸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마음이 급하시더라도 레버리지, 그러니까 신용, 미수, 뭐 스탁론 이런 거 쓰지 마시고 그리고 아무리 마음이 급하더라도 변동성이 확장되어 있는 쪽에 너무 크게 미련을 두지 마세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나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뭐 이 에코프로 BM 이 정도 놓고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게감이죠. 지금 뭐 성일하이텍의 거래대금 완전히 쪼그라들어 있고요. 코스모화학도 시가총액 일단 1조 미만으로 형성돼 있고요. 금양이 그나마 이제 이슈 불거트리고 한번 변동이 나왔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제한적이고 뭐 지금의 흐름이라면은 내일 한번 머니 게임이죠.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요거는 이제 뭐 내일 장중에 보면서 기준을 잡고 세비캠, 미래나노텍 이런 쪽 변동성을 너무 추구하기보다는 추세적인 부분을 좀 놓고 보시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급 범위 빠르게 볼 텐데 지금 수급 범위 보시면은 삼성전자 여전히 긍정적 수급인데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에요. 예? 하이닉스도 수급 긍정적인데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에요. 이럴 때 어때요? 추세 매매 계속 잡고 가는 거죠. 삼성 전기 부분 여기도 아름아름 벌써 이미 수급이 많이 개선돼 있는 거고 LG전자 마찬가지고 LG노텍. 근데 여기서 이제 IT 쪽의 기준이 지난번 6월 말 7월 초죠. 우리의 기준은 7월 초의 그 기준 대비해서 반등이 나왔을 때 IT가 가장 먼저 반등이 나왔고 아쉽게도 반등이 나오다 멈춰버렸어요. 그런 흐름이 아닌 추세적인 강화가 나와야 된다.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대비해서의 실적 전망치를 크게 하향시켰잖아요. 그거보다 더 크게 주가가 밀려 있단 말이에요. 몇 번씩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만은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삼성전기, 뭐 LG전자, LG노텍, DB하이텍 같은 경우 뭐 실적이 뭐 사실상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이제 IT 전체적인 분위기 때문에
굉장한 손가락질을 받았잖아요. 뭐 성장주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근데 지금 네이버 카카오 또 그쪽 프리미엄이 높았던 쪽 낙폭 보시니까 어질하죠. 아찔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지금 우리한테 계속 고마운 수익을 주고는 있지만 2차 전지 쪽에 조금 주의를 가져가는 거예요. 뭐 주의를 가져가더라도 오늘처럼 에코프로 거래대금 거래량 최상위로 올라오고 거래량 우리가 기준 잡는 100만 주씩 이렇게 터져서 최상위의 기준이라면 뭐 아쉽죠. 지금 뭐 1,400억, 1,300억, 1,400억 터진 게 최상이라는 건 참 아쉬운 기준이긴 한데 어찌 됐건 그 기준에 문자 사인이 오늘 몇 번 나가요? 에코프로는 4번 나갔죠. 4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뭐 진짜 말 그대로 5천억 1조씩 터지는 흐름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하나솔루션, 뭐 SM, 한국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포스코 케미칼까지도 또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이런 종목이 다 20% 수준의 변동이 나왔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한국 항공우주가 더 무거워요. 걔는 10%대까지. 그러니까 툭 건들면 나올 수 있는 SM도 마찬가지고. 그때 이제 거래대금이 제대로 5천억 1조씩 터져버리면 터져버리면이 아니죠. 긍정적인 표현이니까 터져준다면 개장초부터 공격적인 범위의 기준까지도 설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LG와 꾸준하게 잡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포트비 중에서의 설정 범위, 혼란스러운 범위, 예? 그거를 다 이겨내셔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어찌됐든 하반기 기준에서 또 3분기 기준에서의 포트 22%의 수익, 그 다음에 9월 말 대비해서 2.4%의 수익. 그냥 저기서 그 설정 범위를 그대로 가져갔어도 충분하단 말이죠. 지금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한 고민인데 현금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장이 어려울 것 같다고 현금을 확보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현금을 많이 확보한 이유는 현금 좀 많이 확보하세요.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현금을 많이 확보하세요. 이렇게 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재차 개장 초부터 거래가 터지면서 이런 날의 기준 600만 주씩 그러니까 500만 주 기준 잡아놨잖아요. 500만 주 이상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온다. 양봉으로. 그러면은 들어가는 거예요. 응?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대부분 자산 규모들이 크시기 때문에 현금 여력이 크신 분들은 그때 들어가서 당일날 빼고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물량 말고 뭐 하이닉스야.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비중이 뭐 현금이 30% 있어. 근데 하이닉스가 개장 초부터 굉장히 강해. 그러니까 오늘 2차 전지 쪽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에코프로의 폐배터리 관련된 내용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장 전부터 말씀을 드린 내용이에요. 테슬라 쪽에 이슈 정도에 국한된 건데 뭐 시간에서 뭐 초강세를 띈 것도 아니고 테슬라 쪽에 압박. 야 주가가 이렇게 밀리는데 자사주 매입이라도 해라 뭐 이런 식의 압박. 그런 내용처럼 개장 전부터 이제 그러한 내용이 표출돼서 나와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세가 분출될 때 기준. 그렇게 해서 성공이 되든 실패가 되든 성공 확률이 높잖아요. 거래 터지고 양봉일 때 기준에. 그래서 그럴 때에 집중해서 들어가서 종가 기준에서는 일단은 최소 50% 이상 그리고 전량 현금화를 또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들여다보시더라도 충분한 장이라는 거예요. 시가총액 극대형주의 기준에 뭐 LG화학이나 현대차 같은 경우도 시초가 대비해서 4, 5% 이상의 등락률이 충분히 나와요. 충분히. 그 정도 수익이라면 뭐 어마어마한 수익이 되죠. 우리 기준에서 볼 때는. 거기에 이제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가총액 7조에서부터 7월 28일 날 시가총액 7조 원대에서 20% 수준의 초강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도 쌍끌이죠. 하나솔루션은 이제는 1억 9,100만 주에서 2천만 주 가까이 매집이 돼 있는 상태예요. 10% 이상. 근데 매수 평균 단가 46,000원. 그렇죠. 주린이 달리자면 수급등이죠. 포스코 케미칼보다 에코프로가 낫죠 하셨는데 그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포스코 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시총 13조의 무게감과 3%의 매집의 규모에서의 금액 기준 또 에코프로의 기준은 지주사로서의 저평가 인식을 명분으로 잡아서 땡기는 흐름의 연출인데 여기도 이제 뭐 한 5% 가까이 매집이 돼 있는 딱 5%죠. 125만 주였으니까 오늘 뭐 더 들어왔을 거고. 그러니까 그거의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 에코프로가 오늘 또 한번 이슈를 줘서 땡긴 거라면은 예를 들어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거래처의 다변화, 어? 제품 확보도 그렇고 그리고 판매 루트의 확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닌데, 일단은 우리는 에코프로를 그 7월 중순부터 들어와서 세 차례 전량차익 실현을 했고, 대처가 조금씩 어눌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잘 됐기 때문에 일단은 에코프로 기준을 잡은 거고, 우리 앞방님 같으신 경우는 오히려 8월 4일 날 8월 10일인가요? 8월 4일 하여간에 8월 달에 신고가 랠리 나올 때 코스모 신소재 차익 실현 재편입, 또 9월 달에 차익 실현 재편입 신고가 나올 때. 그러니까 이제 개별 매매가 좀 원활하신 분들은 종목의 특징 가지고 제대로 다 대처하실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스코 케미칼의 부분은 조금 더 우위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에코프로는 뭐 우리가 지금 어찌됐건 포스코 케미칼은 공식 포트에 안 들어가 있어도 에코프로는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제 변동률이 좀 가볍죠.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3조 6천억, 그리고 이 시가총액 3조 6천억이 어떻게 돼요? 코스닥 시장 지금 시가총액 5위인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에코프로는 오늘 이제 시가총액 1위를 재탈환을 했고, 그래서 어찌됐건 현금 비중을 매매가 원활해서 현금 비중을 높여놓으신 분들의 경우는 매매가 오늘처럼 예를 들면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뭐 한 4차례 계속 나갔는데, 그러한 매수자인 현대로템에서처럼 뭐 8월 24일 날 현대로템 1조 터질 때 하루 매매세 몇 번 나왔어요? 10번 나왔죠. 그러니까 매매가 원활하실 때, 개장 초부터 좀 들여다보실 수 있을 때, 그럴 때에는 집중하셔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뭐 한국항공우주의 그런 흐름이 또 연출이 된다던가 했을 때 기준에, 그리고 우리의 기준은 뭐다? 그 현금은 이번에 만들어 놓으신 현금은 일단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현금 만들어 놓으세요. 요 기준이잖아요. 매매가 원활치 않으면 바닥에서 왜 현금을 만드나? 매매가 원활치 않은데 왜 바닥에서 손절하고 그걸 현금을 주고 있냐는 거예요. 시황을 위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이 현금을 만드신 케이스는 개장초부터 접근하실 수 있는 범위가 있었다. 그런데 들여다보니 뭐 오늘은 좀 사실상 이렇게까지 시장이 되돌려줄지는 솔직히 몰랐는데 고마운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거래대금이 사실 제한적입니다, 대부분. 네, 거래대금이 빵빵하게 터지면서 뭐 수급도 눈에 보이는 흐름, 거기에 이제 특별한 명분이 형성되어 있는 기준, 그럴 때 기준에서 이제 강도 있는 매매 사인을 드리게 되면 그때 당일 공략으로 보셔야 돼요. 외부에 계신 분들 들으시면은 뭐 단타 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개념하고는 또 조금은 다르죠. 거래대금도 안 나오고 특히 시가총액이 작고 거래대금 터지더라도 뭐 고빈도 거래의 흐름이고 그런 데서는 못 들어가요. 그렇지 않고 시가총액의 규모가 있고 코스모 신소재처럼 규모가 있고, 거래대금 거래량은 솔직히 만족스럽지 않아요. 얘도 포스코 케미칼도 100만 주 이상을 기대를 했는데 뭐 주가는 올라왔지만 만족스럽지는 않고요. 코스모 신소재는 사실상 430억이라 이거는 뭐 공격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사실은 아니고, 뭐 에코프로 정도가 오늘 뭐 사실상 조금 변동성 매매를 진행해 볼 수도 있는 정도의 수준. 근데 거래대금이 여기도 1,500억이면 그렇게 원활치는 않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기준점들은 하여간 정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거는 이제 장중에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코스모학도 1조를 넘길 때 다시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성일하이텍은 거래가 말 그대로 하루에 100만 주 이상 터질 때 다시 들여다보고요. 뭐 금양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죠. 이제 한 템포 지나갔기 때문에 거래량 부분이 대략 1,500만 주 이상 터지면 변동성 매매 개장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비중을 많이 못 들어가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현금 많이 만들어 놨을 때 비중을 실어서 간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뭐 진짜 하나솔루션 정도,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또 포스코 케미칼 정도에서의 뭐 최소 3천억, 5천억, 1조 요 정도 터질 때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양처럼 거래대금이 터지더라도 시가총액이 제한적이고 누적 수급도 없고 프리미엄이 너무 높고 이런 경우에는 또 전환 물량
800만 주 일단은 뭐 이 가격대 뿌려버리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한적인 비중에서 제한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갖고 있더라도. 그리고 그렇죠. 공식 포트에 그러니까 뭐 예상 외로 이제 이 매매가 원활치 않으신 분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대부분이 다 포트폴리오 구성하시고 이제 계시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하반기의 기준에서 하나 바뀌었는 게 현대 로템이 한국항공우주로, 그 다음에 비중에서 이제 에코프로 비중 15%에서 이제 5%로 좀 줄여놓은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SM을 신규적으로 넣은 기준이죠. 그러니까 그 거래된 거래량에 맞춰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종목군들 뭐 보시면 오늘 어찌됐건 전체적으로 뭐 시장의 개인 수급이 어떻게 됐든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됐든 우리 입장에서는 수급 범위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뭐 한국항공우주도 11% 매수 이후에 일부 이제 뭐 물량 나는데 0.2% 수준이고 뭐 크게 의미가 없어요. 에코프로도 지금 이렇게 되면은 5.5% 기준이 되고요. 포스코케미칼도 7,750만 주짜리니까 0.3%. 한 사실상은 지금 한 100만 주 정도 더 들어와야 돼요. 포스코케미칼은 그 100만 주 들어올 때 오버슈팅 나와주면 뭐 땡큐한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쉽죠 시장 어려운 거 없어요. 주력주, IT 쪽 LG화학 자동차, 그리고 수익 종목 하나솔루션, 한국항공우주, SM, 그 다음에 에코프로.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거래대금 터지는 쪽의 섹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종목 한두 종목 더 넣어드리는 부분. 그리고 뭐 장중에 녹화는 하긴 했지만 한국정보통신이나 SBB테크 문자가 나가게 되면 1%예요. 그래봐야. 그래서 불기둥방이나 이제 매직 마스터방에 계신 분들이 이거 언제 나갔어요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의 기준을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교육용의 기준으로 또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오픈해드리고 하는 거니까 너무 민감해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뭐 저 종목군들의 흐름이 아니더라도 결론적으로 성공이 돼서 상한가면 좋은데 또 밀릴 때는 뭐 정신이 없죠. 그럴 바에는 우리 포트에 들어가 있는 에코프로 이런 종목에서의 9%, 또 교육용으로 계속 오픈해드렸던 포스코케미칼, 교육용이 아니죠. 뭐 방송에서 계속 편입 설정 범위로 오픈해드렸던 이런 종목에서 7% 수준, 하나솔루션, 뭐 코스모 신소재 이런 데서 수익이 발생되면 오히려 더 갑질이라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그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요. 찾아오세요. 그렇게 해서 찾아오시면 홈페이지에 이렇게 메인 화면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공포감 때문에 한 분이 결제하셨다가 오늘 방에 들어오셔서 이 수익 잡아가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나 그냥 주식 안 할래요. 원래 제로 베이스예요. 제로 베이스. 잘 선택하시긴 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다른 데 또 이상한 데 가실까봐 걱정이 되고요. 연세 있으신 어르신 분께서는 뭐 오늘 납입하시고 화요일부터 또 들어오신다고 했으니까 함께 이 수익들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센터 일단 윤정두가 누군지도 아셔야 되고 홈페이지 찾아오시는 방법도 좀 아셔야 되고, 그래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는 방법, 또 윤정두가 누군지 확인하시는 방법, 그 부분을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면 돼요.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면 이렇게 윤정두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전체 프로필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고, 그리고 뭐 작품 활동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프로필 보시면은 조선일보 제휴사 이렇게 돼 있어요. 제휴사 조선일보 인물 검색에서 제시해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 조선일보로 오시면 이렇게 상세 프로필 보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성증권, 대우증권, 대신증권 전 증권사 임직원 교육을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고려대 평순교육원 강사 역임했고, 그다음에 한국거래소 증권선물거래소가 되겠죠. 현재 이제 그 KRX 그리고 금융투자협회 주식 파생상품에 대한 교육,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전체 교육을 진행을 했고, 방송은 보시다시피 98년부터, 그러니까 지금 활동 경력이 25년 차, 주식한 지는 35년, 그리고 도서 수익률 대는 8차례 우승,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홈페이지는 요 메인 화면 통합 화면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거나 혹은 위에 보시면은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네이버 윤정도 검색하셔서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이 두 가지가 나뉘어져 있는데 직장인 문자반 카톡 문자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VVIP 방이 있습니다. VVIP 방은 일단 눌러서 들어오시면 이제 어떤 서비스인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교육도 장중에 실시간 받으셔야 되고 장중에 실시간 시황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일단은 주력 포트폴리오 설정해서 수익도 내셔야 되고 이번에 이제 하반기 기준에서 시장 5% 빠질 때에 안녕하세요. 5% 빠질 때 일단은 계좌 수익률이 19%. 그게 이제 주력주와 정책주 우리 수익 종목 기준이고요. 뭐 단기 공략주 금양이라든가 이런 종목의 수익은 배제한 상태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가입하시는 분들은 10% 추가 할인 기준을 설정을 해드려요. 장중에 9시부터 3시 반까지 거의 지속적으로 뭐 시황 교육, 그 다음에 종목 교육, 뭐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교육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에 있는 이 교육교재 2022년도 거하고 그 이전 거 이렇게 보시면 5강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파트당 9시간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그것이 5개가 있으니까 45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초부터 실전. 근데 중요한 거는 수익이 목적이신 거죠. 이제 교육 받으셔서 수익을 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이 개별 VOD를 별도로 사시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VIP, VVIP 가입하시면 요 상품들을 전체적으로 VOD를 다 드릴 겁니다. 그리고 USB도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전화를 주셔서 오늘 VIP 전화는 아마 안 될 거예요. 핸드폰을 회사에 두고 이제 퇴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위쪽에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오늘 이제 마감이니까 전화하시면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월요일장에는 같이 움직이셔야죠. 지금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수익 범위, 수익을 좀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 그리고 정책주를 편입을 해서 하반기 기준에 6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따졌을 때 이 종목군들의 저점과 고점을 따지는 게 아니고 6월 말 종가의 기준 대비 현재 기준 지난 금요일까지의 종가 그리고 고점일 때까지의 수익 그리고 이제 이 주력주 이외에 이렇게 태양광, 방산, 2차전지 종목군에서의 기준 그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5에서 48% 수익인데 실질적으로 종목을 이렇게 넣어놓는다고 치면 요 수익이 나와요. 매입 금액은 6월 말 종가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20%씩 그 다음에 수익 종목은 10에서 15%씩 그렇게 했을 때 현대차가 마이너스이긴 합니다만 전체 계좌 수익은 1억 계좌 기준에 19%, 19.2% 수익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 지나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9월 말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6월 말 대비해서 7, 8, 9 시장이 300포인트 반등 나올 때 그때 수익을 챙기셨어야 되는데 못 챙기신 분들 또 고점을 놓치신 분들의 경우에도 조금 전처럼 시장 5% 하락일 때 19% 수익이 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다 놓치신 분들이라면은 9월 말 종가에 이 종목군들을 이 정도의 비중으로 채우신다면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주력주를 60%로 안 하고 55%로 좀 줄여놓은 거예요. 그만큼 이제 수익 종목의 비중을 조금 더 늘린 거고 거기에서 이제 수익 범위를 좀 극대화하기 위한 기준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마이너스 종목도 있습니다만 1.7% 수익이고 그리고 시장 대비해서 시장 수익률보다는 다소 못 미치지만은 요 수익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배울 시황 그리고 업종별의 기준. 분명히 여러분들 계좌는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 계좌는 파란불일 거예요. 그 파란불인 이유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파란불인 이유는 별다른 게 없다. 그 말씀 드리는 거는 21개의 업종 중에서 21개의 업종 중에서 플러스가 나 있는 업종은 9월 말 대비해서 달랑 몇 개예요? 4개 업종뿐이 없습니다. 그 4개 중에 비금속 광물 쪽의 기준도 결국은 포스코 케미칼 하나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그래서 비금속 광물의 시가총액 비중이 20조 6천억 1.2% 정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20조 6천억에 포스코 케미칼이 12조 원이 포스코 케미칼이에요. 60% 정도. 근데 포스코 케미칼이 강했기 때문에 비금속 광물 쪽이 올라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철강 정도, 그리고 이제 화학, 그리고 IT.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LG화학, 포스코 케미칼처럼의 2차 전지, 그리고 에코프로 2차 전지 14%, 그리고 철강 쪽을 갖고 있지 않는 한 계좌는 다 팔할 거예요. 뭐 운 좋게 변동성 종목에서 수익 나시는 분들도 결국은 오래 가지 못한다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결론은 전체적인 기준에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서 수익을 내고 나머지 부분에 뭐 금양이든 신라젠이든 뭐 이런 종목에서 교육용 종목의 수익을 잡아가시는 전략, 그게 가장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4가지 업종 안 갖고 계신 분들은 IT, 화학, 그리고 2차 전지, 비금속 광물 기준에서의 2차 전지, 그리고 철강. 이 이외의 모든 업종은 하락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셔서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셔서 지금 전화를 하십시오. 지금 전화를 하셔서 지금 시간이 뭐 새벽이든 아니면 낮이든 아침이든 밤이든 그거 가리시지 마시고 전화하셔서 함께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오늘 할인 이벤트 10%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그거 꼭 염두에 두십시오. 10% 할인 이벤트에 지금 2분이 아마 결제를 하신 것 같아요. 뭐 한 분 정도 자리가 남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VIP는 이제 자리가 조금 있죠. 그렇게 해서 VIP도 지금 가입하시는 분들은 2+3회 안에서 2주를 더 드립니다. VIP하고 VVIP 차이가 뭐예요? 저희 쪽 전화하셔서 자꾸 물어보셔봐야 담당 직원분들 답변을 못해요. 왜? 많은 전문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전문가 이래요, 저 전문가 저래요. 그게 어려워요. 그리고 VVIP하고 VIP 차이가 뭐예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보시는 거 그대로. 차이점은 VVIP는 여러분들 포트에 구성을 하고, 그러니까 자산 여력이 좀 있으신 분들, 최소 이제 1억 이상 되시는 분들은 VVIP 방으로 오셔서 포트폴리오 완전히 구성하시고 또 교육도 받으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대처하시는 게 옳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직원분들 괴롭히지 마세요. 이거 뭐예요? 설명 못합니다. 저도 잘 설명 못해. 그러니까 말 그대로 VIP 방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 차이는 이제 직접 느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